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지금 한인사회 가장 큰 논쟁 중의 하나인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보다 사전 선거운동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전을 예외로 두더라도 개정 후의 시점인 1월 26일 이후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석하자는 것인데요. 두 후보의 선대 본부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은 두 후보 선대 본부장에게 드렸고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것으로 첫 질문의 답은 김 후보 선대 본부 측 입장을 먼저 듣고 민승기 후보 선대 본부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유는 번갈아 진행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두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24일 민경원 회칙개정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개인 목소리를 동포사회에 전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민경원 회칙개정위원장님께서 선관위 결정이 신중치 못했다. 또 가장 핵심은 운영세칙 통과 이전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해서 그러한 후보자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 내린 것은 원천 무효다라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경원 해치위원장은 직권남용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걸 만약에 김민선 후보 측에서 어떠한 좀 자세히 판단을 해달라고 항의를 하게 되면은 그 항의서를 갖다가 사실은 현재 한인회장이 누굽니까? 민승기 한인회장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민승기 한인회장 앞에 그것을 갖다 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만 좋겠느냐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그 자세히 판단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잘 규명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민 회장이 그걸 올리면은 민승기 회장이 현재 한인 회장이니까 그것을 잘 보고서 선거법 위반을 해서 그 조치를 취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반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직 회장이 판단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돼서 민경원 해치위원장이 그런 걸 어떻게 혼자서 직권남용이지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발표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거. 네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선거법 소급 적용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면 선관 운영 규정이 개정된 이후인 1월 26일 이후에 1월 31일 청가협회 행사하고 1월 29일 모 일간지를 통해서 김민선 후보가 후원회를 조직했고 추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 광고를 게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완전히 선거법 위반이죠. 왜 그런 거 아니? 2월 21일 날부터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은. 그러면은 해치기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선 1월 29일 날 일간지 상계 일간지에다가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 김민선 하고서 그 다음에 김민선의 후보의 양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인회장이 되면은 어떤 품격 있는 한인회, 미래적인 한인회, 건설계 동포사회 중익을 모아 김민선 뉴욕 한인회 이사장 했던 김민선이가 뭐를 하겠다. 이런 걸 공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 후원회장, 공동 후원 승인 고문, 후원회, 추대위, 공동 추대위원장, 추대 상임위원, 추대위원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170여 명 되는 인원수를
상계 일간지에다가 냈다 이게요. 이건 아마도 어떤 목적이 있어 이렇게 냈는지만 이건 완전 돈 주고서 광고를 냈다는 거는 완전히 선거법 위반이고 뉴욕 동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왜? 아무도 못 나오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고 체육회에서 한 거는 1월 25일까지인가 했는데 거기에서 와서 제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34대 뉴욕 34대 한인회장 출마한 김명인사님이다 하고 자기가 한인회장이 되면은 이렇게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밀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한글로도 하고 영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월 31일 날 청과협회 막년회에 와가지고도 체육회에서 한 이야기 그대로 또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선거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왜 이 선거법을 위반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왜 김민선 씨는 뉴욕 제33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쪽에 이분은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선관위원장을 맡았댔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위원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분이 선거법을 누구보다 도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 한인회장을 하려고 했던가? 이게 의심스러워요. 나는 내가 생각이 그래. 신문에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 사람을 내놓고 계속 선거법 위반을 해서 아무도 못 나오게 하려는 이런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것은 절대 동포사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포사회에서 사실 여문계 선관위원회가 굉장히 적절한 방법으로 했다는 거 언제 해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선거법 위반한 걸 묵인하게 되면은 뉴욕 한인회나 직능단체가 모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누군 불법운동해가지고 해당하세요. 그러면은 34대 한인회장 선거에 불법운동해가지고 한인회장 했는데 이거 왜 나는 이거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올 때 다들. 그러면은 동포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을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우리가 두들겨 맞아도 두들겨 맞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지금 뿌리 뽑아야만이 조금이라도 빨리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 참신하고 동포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이 결과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네, 사실 청과는 무슨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관위원회가 우리 김미선 후보가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내온 것은 4가지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1월 10일 때 우리가 출마 선언한 기자회견을 말씀하신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1월 25일 날 뉴욕 대한체육회 이침식에 가셔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1월 29일 또 우리가 후보자 후원회 결성했다는 신문 광고를 낸 거 그거를 말씀하셨고, 그다음 네 번째는 2월 17일 날 뉴욕 이런 언론사 기자들을 초빙해갖고 기자회견을 한 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급 적용을 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례는 2가지입니다. 1월 10일 하고 1월 25일이요. 그리고 사실은 1월 29일도 그게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선관위 시행 규정하고 시행 세칙이 이사회를 통과한 것은 1월 26일이지만 저희가 1월 29일과 1월 31일 날 계속해서 선관위 시행 세칙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저희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소급 적용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실은 김미선 후보께서 33대 그때 선관위 위원이셨고요. 그때
운영 규정과 운영 세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는 이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조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특정 기한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명시를 했었냐면은 후보자 서류 교부 시작부터 기호 추천까지로. 하지만 34대에서는 사전선거 운동을 무한금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한금지, 사전선거 운동 무한금지를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후에 한인회장을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10년 전에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는 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네. 그 뭐 사전 선거 운동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부분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 보면 31일 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9일 날 있었던 부분과 네네. 31일 날 있었던 부분은 몰랐다. 이 개정된 내용에 관련돼서 몰랐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1월 29일 날 저희가 신문 광고를 낸 거는요. 후원회거든요. Friends of 민선 킴이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이거 김민선 씨가 개인 자격으로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요. 그 김민선 씨를 한인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저희 내부 모임이거든요. 그 내부 모임을 저희가 그냥 알린 것뿐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단순한 의견 개진이지 이건 어떤 선거운동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민선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근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2년 동안 현 민승기 한인회장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 50만 동포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인회장이라는 자리는 무슨 어떤 이권이 있거나 이거 무슨 주급이 많이 나온다거나 연봉이 무슨 50만 불이 된다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순전히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어떻게 보면 전직 회장님들께서는 다 자기 개인 돈까지 써가시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민승기 후보는 과연 이러한 50만 동포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런 일을 저질러 가면서까지도 왜 2년 임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선 후보 선대본부의 김도형 본부장이었습니다. 좀 따블되는 것 같은데, 김민선 후보는 그 선관위원회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신문에, 일간지 상계신문에 난 거, 또 체육회, 청과협회, 또 이런 등등 선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회장이 된다면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나는 결정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가 뽑은 선관위원장이에요. 선관위원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주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주면서 동포사회가 엇갈리지 않게끔 처신을 우리가 제대로 본인이 다 잘해야 한다고, 각자가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후보 그 선거대책본부 윤정남 본부장님이셨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